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가 왜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에 좀 동기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를 좀 칭찬을 하기도 하고, 뭐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것을 좀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이제 좋은 대학이나 뭐 좋은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대학 견학 이런 활동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견학들도 많이 보내시죠. 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잠시 책상에 앉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공부에 대한 책임감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이 문제를 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매니지먼트의 이 일과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피터 드러커는 노동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이제 사람에게 책임감을 이제 가져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신의 일과 성과에 책임감을 가지려면 먼저 일 자체가 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가 구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피드백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이 노동자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아이들을 좀 오래 가르쳐 오다 보니까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동기를 좀 심어주려면 당연하게도 어떤 다른 외적 요소보다 실제로 아이들이 진짜 이 공부랑 학습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이 책에서 노동자에게 그 일 자체가 주는 보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터 드러커가 말한 이 책임감의 세 가지 조건을 교육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의 책임감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어떻게든 밖에서 넣어주려고 해요. 시험 잘 보면 용돈을 주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큰 시험 같은 경우에 잘 보면 뭐 휴대폰을 바꿔준다든지 뭐 숙제를 뭐 빨리 끝내면 게임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외적인 보상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에게 새로운 뭔가 습관을 시작하게끔 하거나 아직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좀 활동에 아이들을 계속 참여하게끔 도와주는 데는 뭐 물론 이런 외적 동기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보상이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는 아이들의 행동까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잠시 행동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요. 이 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오래 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자율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할
내가 성장을 하고 또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유능감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이해하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의 의미와 만족을 느끼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의지 부족으로만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 안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아무리 뭐 해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공부할 때마다 매번 평가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 당연히 이제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에게 더 강한 동기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공부 안에서 보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바꿔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러커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에게 적용하면 학습의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내일 시험이니까 가서 시험 공부해. 내일 영어 수업 가야 되니까 가서 얼른 숙제해. 공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명령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또 언제 끝나는지, 어떤 수준이 돼야 내가 잘하는 건가. 이게 아이들 눈으로는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보면 끝이 보이지 않고 막 기준이 없는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 공부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울 단어는 15개이고 단어를 읽고 뜻을 확인한 다음에 뜻을 가리고 다시 떠올려 봐라. 마지막에는 이제 새로 배운 이 단어들을 문장 안에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작하는 단계와 이것의 끝을 내는 단계까지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모든 과정에 아이가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커도 노동자 스스로가 이 일 자체, 그 일의 뭐 프로세스 순서, 그다음에 일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정보에 관한 어떤 검토에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도 공부의 모든 부분을 어른이 대신 결정을 해버리면 자신의 일이라고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순서를 이제 아이가 정해보게끔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오늘 목표를 직접 적어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방임이 아니고 어른이 먼저 이제 필요한 기준을 제공을 하되 이제 그 안에서 아이가 선택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에 책임감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아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학습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다라고 하면 피드백 정보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알아야지만 그 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에게도 이 부분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그냥 해야 하는 뭐 문제를 풀고 뭐 외워야 되는 단어를 외우고 뭐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뭐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제와 오늘을 봤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공부는 왠지 이제 아이들에게서는 끝없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잘하고 있다는 느낌도 잘 안 드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교육 연구자 존 해리는 학습 목표와 이제 성공 기준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피드백 자체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점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80점이야. 뭐 세 문제 틀렸어. 이런 것만으로는 아이가 다음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이라고 하면 성장을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중심 문장을 찾는 데에 너가 혼자 하기가 어려웠잖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중심 문장을 혼자 잘 찾았네. 또는 뭐 이전에는 계산 실수가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네. 뭐 예전에는 한 문장으로만 대답을 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이유까지 좀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피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신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도 이제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거를 하나 찾아서 붙여보자. 뭐 다음에는 답을 확인하기 전에 계산 과정을 한번 마지막에 검토를 해보자. 뭐 이번에는 책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책을 덮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음 단계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아이를 평가하고 뭐 판단하기 위한 어떤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고 또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유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이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현재 아이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자, 드러커가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이 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습은 본래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공부에서는 이 성장의 경험이 사라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하긴 합니다. 특히나 학원을 다니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따라가느라 배웠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틀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내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미처 거치지 못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또는 이미 아는 내용을 막 반복하게 되거나 뭐 반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계속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에서는 아이가 노력을 해도 이 성장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캐럴 드웨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아무런 방법으로 그냥 오래 노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력을 칭찬하는 것도 당연히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은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략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또 이전보다 나아지는 과정을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했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난번 방법이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를 했구나. 뭐 틀린 이유를 찾아서 다시 풀더니 이제는 또 혼자 이거를 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러니까 아이는 뭐 실패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이 땅땅땅 이런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이제 시도하고 또 실패한 이유를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전략을 적용을 좀 해보고 전보다 나아진 것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과정에서 학습 자체가 보람 있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드러커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이 일 자체가 주는 보람을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학생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나서 받는 뭐 간식이나 뭐 아니면 용돈이나 아니면 거래처럼 게임을 더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를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뭐 칭찬을 듣고 하는 것도 분명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학습 자체가 주는 보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읽지 못했던 문장을 내가 스스로 읽게 된 경험. 그러니까 혼자서는 내가 풀기가 참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풀어보게 된 그 순간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직접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부 안에서 아이가 발견할 수 있는 보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동기를 높이고 싶다면 보상을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돼요. 아이의 공부 그 안에 성장의 경험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종종 물어보잖아요. 왜 너는 스스로 공부를 안 하냐? 제가 말하면서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왜 너는 스스로 안 해? 너 공부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책임지고 싶을 만큼 이 공부 순서나 방법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또는 내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이 보람 자체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책임감을 요구를 하기 전에 책임감이 이 잘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오늘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의 일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파트로부터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내적 동기를 심어주는 것까지 제가 연결을 해보았는데요. 학생은 사실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어제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좀 발견할 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학습을 좀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에게 공부를 너가 스스로 해. 이렇게 말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공부하면서 너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전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된 거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이제 아이에게 공부의 보람을 좀 발견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